배우 송하윤 씨가 어제 방송 이후에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네, 일단 그 대응 측면입니다. 그 송하윤 씨 소속사 측은요. 일단 사안의 심각성 인지하고 최초 제보 받은 이후에 그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제보자랑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메신저 통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하려고 만나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통화하자고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제보자와의 연락이 어려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폭 의혹 그 자체에 대해서는요. 배우에게 사실 확인해봤는데 일단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제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무분별한 억측과 추측성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일면식도 없다고 한 이 송하윤 씨 측의 입장에 대해서 제보자, 저희에게 이 내용을 전해줬던 제보자는 어떤 입장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모를 수가 없죠. 모르는데 미국까지 넘어오고 한국에 오면 비용 다 내준다 그러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나요? 이거 그리고 이제 터지면은 다른 것도 다 터질 텐데 이제 친구들도 제 친구들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다 알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참은 거지. 자, 양 변호사님이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보자는 자기를 모르겠다라고 송하윤 씨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모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냐면 뭐하러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나자는 얘기를 했겠느냐. 그게 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고 아마 어제 저희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뭐 누리꾼들이나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아니 왜 이제 와서 송하윤 씨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는 것에서 예. 이분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방송을 안 봤답니다. 그래서 송하윤 씨가 이런 식의 활동하고 있던 걸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이게 알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거는 만나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과하고 도대체 왜 나에 대해서 그런 폭행을 하는지 알고 싶었던 건데 그걸 안 해주다 보니까 제보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고 어제 그 송하윤 씨의 예전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의 또 목소리도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도움을 준 분이고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억측을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는 증거들이 다른 것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보도에서 일부만 공개했던 거를 송하윤 씨가 측에서 이렇게 부인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참고로 송하윤 씨가 오늘 저희 회사로 와서 직접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자, 제보자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뭐 사과를 했다면 여기서 스톱하겠다라고 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사실무근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렇게 송하윤 씨 측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얘기를 또 제보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제보자가 얘기하는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집단 폭행. 일단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강제전학가죠. 집단 폭행으로 인한 강제전학이에요. 이게 3명에서 1명을 때린 거예요. 집단 린치를 가한 거예요. 가해자 누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모든 게 의 이간질이었던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20년 전에 강제 전학이라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학폭에 연루돼 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송하윤 씨의 동급생인 여성 이제 동급생이 3명, 송하윤 씨를 포함한 3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라는 건데 그 피해가 전치 4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치 4주면 굉장히 중상입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고요. 뭐 집행유예 넘어서 합의가 안 되면 실형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일단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폭행당한 이유가 송하윤 씨의 이간질 때문이었다고 하는 건데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송하윤 씨가 그거 피해자가 퍼뜨린 거야 라고 한 명의 가해자한테 얘기했고 이에 관한 가해자가 송 씨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 싸우다가 폭행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송하윤 씨 포함해서 가해자 3명이 모두 강제 전학 조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수님, 오늘 오후에 송하윤 씨 소속사에서
전학을 간 건 맞다라는 입장문을 또 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송 씨 같은 경우가 반포고에서 압구정도로 이 전학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많이 알려진 그런 사실인데요. 오늘 오후에 이 송 씨 소속사가 전학 간 건 사실이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방송 제보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때가 되면 공식적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이제 이 소속사가 입장문 내기 전에 이 제작진이 먼저 입장을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송 씨가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것은 맞다. 그렇지만 내막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당시 송 씨 짝꿍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학교 폭력의 피해자 왕따였는데 예. 일진 두 명이 바로 송 씨에게 와서 야, 너 저 피해자 학교 오면 우리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서웠던 송 씨가 이 피해자가 학교 왔다는 사실을 갖다 알려줬고 그래서 이 일진들이 이 피해자를 갖다 폭행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그 상황에서 폭행에 가담을 한 것은 아니었다. 즉 이 자식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걔들한테 그 사실을 갖다가 알려준 것이지 당시에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연예계 활동 중이기 때문에 빨리 이건 뭔가를 갖다가 마무리 짓고 싶어서 이 소속사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소속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휘말렸을 뿐 직접 가해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자, 제보자가 당시 그 집단 폭행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송하윤이 포함된 가해자들의 피해자가 누나가 맞죠? 네, 그리고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 폭행 가담자 3명은 다 8호 처분 강제 전학 받았죠. 맞아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송하윤이 활동 중일 때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없고 그쪽에서 연락 온 적도 없고 맞죠? 없어요. 자, 그 소위 말하는 집단 폭행의 피해자 한 명입니다. 그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그 집단 폭행의 3명 중에 또 다른 한 명, 가해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상황에서 있었던 사건은 명확히 일어난 사건은 맞고 그 아이가 연루된 거는 확실히 맞아. 그렇지. 그걸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에 1차적으로 사과가 맞는 거고 걔가 그런 식으로 부정을 하면 우리가 모두가 잘못했던 것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자, 백 변호사님. 네. 지금 그 당시에 이 집단 폭행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목소리를 낸 건데요. 그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송하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게 맞고 그 가해자, 송하윤 씨를 포함한 가해자 3명은 모두 강제 전학을 갔다라는 그런 아까 내용이었고요. 폭행 가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 일진이 아니었다. 피해자도 왕따가 아니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와 그 피해자는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전화 갔던 송하윤이 우리 무리에 껴서 그 피해자와 뭐 사이에 소문을 내고 이간질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보자 얘기와 지금 이 집단 폭행의 가해자 중 1인의 얘기가 사실상 일치하는 내용이죠. 가해자 조정에 따르면 우리는 사건 이후에 피해자 부모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했지만 송하윤 씨가 사과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 잘못했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해자 중에 1인과 그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20년 전 일을 당사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기억을 통해서 뭐 복원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보니까 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계속 관통하는 뭐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2개의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주장이 나왔던 부분은 원래 이 사건을 제보했던 것처럼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맞았다라고 하는 본인의 얘기가 있는 거고 또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변에 그 전 남자친구라든가 다른 사람도 이 증거가 있다, 증언이 있다라는 얘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2번째 사건 이제 송하윤 씨 짝이었던 사람에 대한 폭행은 맞았다는 피해자가 있고 더 중요한 건 같이 가해를 했던 사람들, 다른 가해자들이
그렇게 사건이 있었던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20년 전 일이고 형사 사건은 어차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니다라는 걸 밝히기도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송하윤 씨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맞아 보입니다. 예. 이걸 뭐 해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송하윤 씨 측에서 말이죠.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또 추가로 입장을 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튼 전혀 다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이 제보자 저희한테 이 내용을 처음 전달해준 제보자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어떤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 사건반장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아주 뭐 강경한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저희도 참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가 됐든 좀 이게 제보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좀 원만하게 조용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뒀단 말이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작은 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어떤 전학이라고 하는 강제 전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 그와 연관된 그 교사라든지 또는 뭐 가해자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진실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일 겁니다. 지금 이제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팽팽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그런 그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그 상황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봤을 때 지금 많은 그 학생들이 자기 각자의 그 꿈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나중에 본인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본인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에게 늘 잘해주는 뭐 그런 어떤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보죠.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